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해 맞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영국의 새해 풍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활절과 성탄절을 양대 최대 명절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는 명절이 새해 첫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송을 통해서 연방국이나 아니면 전국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시지를 남겼었잖아요. 새해 첫날도 마찬가지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국민들에게 새해 신년 인사를 매스컴을 통해서 전한다고 합니다. 영국도 미국처럼 성탄절서부터 1월 초까지를 징검다리 연휴로 쉬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12월 23일에 일을 마치는 경우가 많으며 1월 2일날 우리도 1월 2일날 시무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일들을 시작하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23일이 일요일 경우에는 21일에 일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쵸? 일요일이 되면 성탄절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없지만 1월 1일에는 축구 경기가 있대요. 지난번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영국에는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박싱데이라고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구단이 축구 경기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1월 1일에는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요, 호그마니 축제라는 게 영국에서 상당히 유명한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신년맞이 축제고요. 새해의 첫 방문객이 그 가정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호그마니 축제의 백미는 횃불 행렬이 호그마니 축제의 백미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불꽃놀이죠. 런던 시계탑도 보이시고요.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백파이프와 드럼 연주 속에서 행진을 이어가며 도시를 불꽃으로 물들인다고 합니다. 호그마니 축제 때. 자,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게 백파이프죠. 호그마니의 뜻은 스코틀랜드 말로 호그마니 축제는요. 특히 스코틀랜드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말로 새해가 왔다. 우리 모두 파티를 즐겨보자라는 뜻을 갖게 된답니다. 칼틴홀이라는 언덕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새해 축제를 장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해 첫 방문객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래서 새해 첫 방문객이 된 사람들은 돈이나 빵 등을 선물하는데, 자, 여러분, 돈 하면 뭐가 나죠? 그죠? 경제를 뜻하게 되고요. 빵 하게 되면 음식을 뜻하게 되죠. 주식. 우리는 밥이지만 이쪽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첫 방문객이 선물한 것들이 한 해 동안 가정에 풍요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벌이는 축제가 바로 호그마니 축제. 자, 12월 29일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까만 머리나 어두운 색깔의 머리를 가진 남자가 행운을 가져온다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면 환영을 받겠죠? 첫 손님으로. 자, 그 다음. 호그마니 축제를 빼고 로얄 뱅크 스트리트 파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12월 31일에 불꽃놀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거리 파티래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이트가 들어가죠. 1월 1일 0시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축제 참가자들이 다 함께 올드랜사인, 우리나라로는 석별의 정인가요? 이거를 부르며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라는 곡을 작곡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다가 올드랜사인을 붙여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새벽 1시가 되면 에든버러 성에서 울리는 대포 소리를 신호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디를 달리시는 거냐면 에든버러 성에서 왕궁, 그러니까 홀리우드 하우스, 왕궁의 이름이 홀리우드 하우스예요,까지 달리는 이 새해맞이 행사의 마지막 이벤트는 1시에 달리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1시가 되면 달린다고 했으니까 1시에 달리기로 그 명성이 세계적으로 자자하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아까 로얄 뱅크 스트리트 파티 중에 하나가 이제 1시에 달리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영국의 새해 풍습이었고요. 자, 미국의 새해 풍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은 New Year's Day라고 해서 이제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히 여기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12월 31일 밤에는 가정에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연다고 해요. 제가 성탄절 지난번 설명해 드리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정에서 가족과 친지들과 같이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또 새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에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파티를 연다고 해요. 특별한 음식은 지난번 성탄절 때는 몇 가지 보셨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음식은 따로 없고요. 가벼운 스낵 정도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핑거푸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에그노그 기억하세요? 성탄절, 그러니까 달걀이나 설탕을 얹은 에그 사이다, 애플 사이다에다가 이런 거 얹은 거, 달걀이나 설탕 얹은 거, 이거 에그노그라고 했는데, 에그노그나 사람에 따라서 넘주나 브랜디, 이건 알코올성 음료죠. 이런 것들을 같이 새해 첫날 마신다고 하죠. 밤 12시가 되면 종을 울리거나 나팔을 불거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외치며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한다고 해요. 최대 명절인 성탄절서부터 그 다음으로 중요히 여기는 명절인 새해 첫날까지 일주일 차이이기 때문에 보통 아까 영국에서도 그랬지만 성탄절에서 1월 초까지를 연말 연휴라고 해서 징검다리 연휴를 쉬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 뉴욕 타임즈 스퀘어에서 석 달 금음날 군중이 모이는 것을 TV로 보여줌. 전에도 성탄절 때 보면 록펠러 센터에서 성탄 트리 같은 거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를 TV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군중이 모이는 걸 TV로 보여준대요. 우리도 12월 31일을 되면 보신각 종을 친다고 해서 그 종로 쪽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보통 TV에서 11시 30분서부터 보여주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신각 종 타종 행사도 없다라고 하지요. 자, 1월 1일이 토요일이면 12월 31일을, 일요일이면 1월 2일을 대체 휴무로 쉰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대체 휴무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이 일요일로 끼게 되면 그 다음 월요일 날을 대체 휴무로 쉬기 시작했죠. 자, 그거랑 연관져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야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 비해서 영국은 막 달리기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막 이래서 상당히 좀 화려하게 보내는 반면 미국은 이렇게 야식을 한 뒤에 파티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잠자는 숙련이 되는 셈이지만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 대개는 TV를 시청하게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퍼레이드, 마머 퍼레이드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페사디나에서 벌이는 로즈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TV 시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사진은 로즈 퍼레이드 사진이고요. 뒤에 보시면 해피 뉴 이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퍼레이드, 즉 로즈 퍼레이드죠. 로즈 퍼레이드 뒤에는 로즈볼이라는 대학 풋볼 결승전이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1월 1일 날 축구 경기를 하죠. 영국에는 그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 정도로 상당히 축구에 대한 열기가 큰 반면 미국을 보시면 그 월드컵에서도 보시면 영국은 강팀 속에 들어가지만 미국은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관심이 없죠. 축구에 대한. 그 대신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여기는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풋볼 경기가 열리고요. 다른 풋볼 경기도 진행되므로 1월 1일은 집에서 마실 거를 들면서 TV를 보는 가정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보거나 풋볼 경기를 보거나 해서 집에서 보낸다는 얘기죠. 자, 영국의 새해 음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국의 새해 음식으로는 민스파이인데요. 이 민스파이는 연말연시 대표 디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크리스마스부터 12일간 먹는 음식으로 민스파이가 있고요. 이 민스파이를 먹는 이유는 새해에 행운이 온다고 하여 말린 과일이나 향신료 등을 이용해 바삭하고 계피향, 시나몬을 강하게 하여 새해의 행운을 기원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별이죠. 별은 항상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되고 어쩐지 희망을 좀 갖다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게 민스파이 그림이고요.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민스는 파이의 속절인, 그러니까 속재료인 민스미트를 의미를 한대요. 그 민스파이가 좀 전에 보시면 말린 과일이나 향신료를 쓴다고 했는데 맨 처음 민스파이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고기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고기보다는 디저트용이니까 좀 가볍게 먹고 싶어서 말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됐지요. 자, 미국의 새해 음식 한번 보면 다른 나라처럼 새해에는 행운을 가져온다는 생각에서 음식을 먹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새해 하면 뭘 먹죠? 떡국을 먹어요. 근데 이 떡국은 뭘로 만들어요? 떡 종류 중에서 가래떡으로 만들죠. 여러분 가래떡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길게 생겼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행운이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월 1일에는 떡국을 먹는 거죠. 가래떡으로 만든. 그것처럼 다른 나라도 다 이제 1월 1일이니까 새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의 음식을 먹게 돼요. 그중 첫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주로 먹는데 주로 구운 돼지고기나 소시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시지는요, 돼지 창자를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제 소시지를 많이 먹는데, 이제 이런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요리가 호핑 존이라는 요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하시죠. 희망을 주는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행운을 갖다주기 때문에 홉동사에다 썼냐라고 하시는데 그 홉동사를 썼다면 P가 하나 더 안 들어가요. 그냥 ing를 붙이는 건데 여긴 P가 하나 더 들어갔죠. 홉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말을 타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P를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이게 되면 발랄한 이런 형용사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호핑존이라는 음식의 유래를 찾아봤는데 유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유추를 해봤을 경우에 이게 뒤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게 흑인들이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상당히 노동을 해야 됐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호핑 동사를 썼거나 아니면 이게 발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발랄하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호핑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남서부 지방에서 새해 첫날 먹게 되는 음식이고요. 자, 옛날에 미국은 남북 전쟁을 겪게 돼요. 북쪽이 이겼죠. 근데 이제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는 걸 주장을 했고요. 남쪽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러니까 일어났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북쪽이라고 하면 카나다와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쪽이니까 카나다는 전통적으로 지형을 보게 되면 산악이 많고요.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기온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땅이죠. 그 반면 남부를 보게 되면 상당히 광활한 평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있어야 돼서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로 많이 데려왔죠. 그랬기 때문에 남부 쪽에서는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 북부가 이겼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이제 해방시키게 됐기는 하나, 폐지시키게 됐기는 하나, 이제 이 남서부 지방에서는 호핑존이라는 음식을 먹게 돼요. 이 호핑존은 밑에 보시면 흑인 노예들이 먹었던 거래요. 근데 이걸 왜 먹기 시작을 했냐면 광활한 그 평야에서 농작물을 만들지만 흑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콩밖에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콩은 밭의 고기라고 하죠. 그나마 단백질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콩을 가지고 만든 요리인 호핑존을 먹게 됐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퍼지면서 인기를 끌면서 뭐가 됐냐면 콩 외에도 쌀이나 고기, 베이컨을 넣어서 이제 끓여서 먹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남부지방의 새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답니다. 독특한 유래 때문인지 재료 하나하나가 불을 기원하게 되는데 검은콩은 동전을 상징하며 실제 동전을 그릇 아래나 바닥에 넣기도 해서 그 동전을 먹게 된 사람한테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랬더니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검은콩은 동전을 상징하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콩이나 쌀, 그 다음에 그 고기, 그 다음에 베이컨을 넣어서 끓였다고 했는데 채소도 같이 넣어서 들어가서 끓이게 돼요. 여러분 채소하면은 보통 어떤 색깔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그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은 지폐. 왜냐하면 지폐가 좀 초록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지폐. 거기와 비교를 했을 때 동전은 약간 검은색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검은 콩은 동전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설날에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케이크였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은 후에 후식으로 주로 먹게 되고요. 케이크를 구할 때 그 안에 동전을 숨겨놓기도 하고 그 동전이 든 케이크 조각을 먹는 사람이 가장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여러분 케이크는 혼자서 안 먹어요. 나눠 먹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의도치 않게 본인이 동전이 들어간 케이크 조각을 먹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가장 행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동전이 경제력, 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새해 맞이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 May all your wishes come true this year예요. come true 하게 되면 무엇이 실현되라는 뜻이고요. 자, 올해에는 this year
your wish, all your wish. 여기서 wish는요, 동사 아니고요, 명사, 소원이죠. 당신의 모든 소원이 come true,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는 얘기죠. may, 뭐뭇을, 뭐뭐 합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best wishes to you too. 여기서도 wish는 명사, 소원이죠. 그다음 best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소원이 너에게 또한 있기를, 그러니까 너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빌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다 덕담이죠. 이 두 개는 덕담이고요. 이제 그 봐야 될 문장은 Having rice cake soup and on New Year's Day is a custom. custom 하면 풍습이라는 명사고요. rice cake soup은 떡국이에요. 자, 떡은 rice cake이죠. 그 다음에 국은 이렇게 물기가 수분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수비라고 하고, 자작자작하게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stew, 우리 보통 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to 하면 무엇을 기대하다라는 얘기니까 I'm looking forward to this year. 나는 올 한 해가 기대가 돼 라는 얘기죠. 그 다음 What's your New Year's Day? resolution이죠. resolution 하게 되면 해결, 결의안, 다짐이라는 명사고요. 보통 새해 계획할 때 New Year's resolution 많이 합니다. 근데 너의 새해 계획은 뭐냐 하니까 새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May this year be happy and fruitful. 자, fruitful 하게 되면 형용사로 보람찬, 생산적인 새 인사말로 흔히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람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may 이렇게 쓰는 거고요. May the hopes of the new year come to pass. come to pass, 실현되다 발생하다. 아까는 come to를 썼고요. 이번엔 come to pass. 자, 그러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May the hope. 여기서도 hope은 동사가 아니고요. 정관사 뒤로 나왔으니까 명사, 소원 of the new year. 새해에는 소원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죠. May peace and happiness be yours in the new year. 새해에는 peace, 평안, happiness, 행복. 이 당신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니까 새해에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May the new year bring you peace, prosperity and happiness. prosperity 하게 되면 번영, 번창, 번성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새해에는 행복과, 당신에게 행복과 그 다음,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당신에게 가져다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얘기니까 새해에는 두루 평안하고 번창하며 행복하시기를 라는 얘기고요. I hope the new year brings you health and happiness. 나는 바랍니다. 여기서 hope은요, 다시 동사예요. 저는 바래요. 근데 hope 동사를 쓴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새해에는 당신에게 뭐를 가져다 드리기를 저는 희망을 한다는 얘기죠. 건강과 행복. 그래서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요. 계속 덕담입니다. I hope the new year will be full of laughter. 자, laughter 하면 웃음이고요. 나는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뭐가 되기를. full of laughter.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죠. I hope you achieve 하게 되면 달성하다라는 동사고요. all your goal 하게 되면 목표예요. in the new year. 새해에는 당신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I'm sorry. 여기까지 여러분들 새해 맞이와 관련되어 있는 영미권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주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모두 건강하세요.